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캐나다 할리팩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헬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피오나 와서 허리케인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학교도 좀 꽤 쉬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나무들도 많이 쓰러지고 뭐 정전도 됐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할리팩스 전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겨우 복구가 되어서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도 좀 피곤했었던지 이렇게 코밑도 헐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오늘 그래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 집 가을이 완연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낙엽도 많이 들고 지금 이제 가을이 되었고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족들하고도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친한 분들과 함께 어제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할리팩스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리팩스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으셔서 그리고 제가 이제 구글 설치를 좀 해보니까 할리팩스 인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지금 할리팩스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띄울 텐데요. 거기 보시면 할리팩스 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할리팩스 그러니까는 인구 말고 노바스코샤 전체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100만 가운데서도 30만 이상이 지금 할리팩스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바스코샤 주 전체는 굉장히 큰데 이제 할리팩스라는 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201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민자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할리팩스라는 곳에서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할리팩스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지 에 대해서 제 생각과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할리팩스가 인구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할리팩스는 아직까지 영주권의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이제 할리팩스라는 중소도시에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인도인과 중국인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인도 사람들의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어떤 지역에 가면 인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인도 네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지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느 지역은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밀집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영주권도 이제 잘 주거니와 제가 봤을 때는 인도 분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결속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어떤 변화가 있고 할리팩스에서 뭔가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애들 중에서 너 여기 캐나다가 처음이냐 물어보면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내 친구가 여기 영주권 잘 준다 그래서 왔어 하는 애들도 많고요. 중국 애들도 그래도 할리팩스는 영주권이 쉽게 나오잖아 하면서 이렇게 오는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할리팩스에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영주권을 잘 그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구가 이제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할리팩스에서 집을 사기가 타주보다는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격 면에서 이제 토론토하고 비교를 해 보자고 하면은 할리팩스 이제 중심지에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1밀리언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만 주면 굉장히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토론토 중심 지역에서 10억을 주면은 그렇게 좋은 집은 사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집을 또 쉽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라는 곳에 이제 보면은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이렇게 파퓰러한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지금 현재 집을 사게 되면은 외국인 세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 세금이라는 것이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집을 살 경우에 텍스를 따로 이제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할리팩스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러기로 오셔서 아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렌트비 내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도 종종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거가 이제 해결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그래서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할리팩스의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무상교육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무상교육이 뭐냐면 엄마나 아빠 중에 아무나 할리팩스에서 랭귀지 과정 이상의 학교를 등록을 하면은 여기서 자녀들은 이제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셋입니다. 예를 들어 셋이라고 치고 제가 랭귀지 어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는데 저만 등록을 하면은 자녀들 3명 다 학교에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엄마의 학비 비용만 대기만 하면 애 셋을 무료로 학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랭귀지 이상이 아니라 대학교 컬리지 이상을 등록을 하셔야지 이제 자녀 무상 교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언어에 대한 자신이 없고 하는데 컬리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컬리지는 어떤 특정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할리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안 되지만 이제 영어 학원을 등록하기만 해도 이제 자녀가 학교가 공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여기를 할리팩스를 선택해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2019년 이후로 보면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 여기 왜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무상교육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거는 극히 제 사견인데요. 한국분이 이제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이 할리팩스라는 곳이 아직 지역 특성상 백인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일 경우에, 캐나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백인, 서양인들 많이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 가서 살다 보시면 내가 캐나다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이제 백인 비율보다도 되게 멀티컬처럴이라고 해서 동양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뭐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딱 오시면은 깜짝 놀라시는 게 백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답사를 왔을 때 여기 뭐 달라라마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그로셔리 마켓 이렇게 들렸는데
여기 현지 분들, 그러니까는 백인 분들이 다 캐셔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인도 분이나 이런 아시아 계통의 분들이 많이 캐셔를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녀 학교를 보내다 보면은 이제 백인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그래도 백인 많은 곳 이렇게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할리팩스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유학원이나 이런 데 상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받았을 때 어떤 유학원에서 저한테 어머님이 가시면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토론토보다는 할리팩스라는 곳을 이제 추천해 준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때는 되게 무지하다 보니까 할리팩스? 이름도 좀 이상하고, 그런 동네가 캐나다에 있어?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제가 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집에 와서 남편하고 그곳을 이제 서칭하면서 이런 곳도 캐나다가 있나봐 하면서 막 둘이 깔깔깔깔 대고 되게 웃긴 동네다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저희가 그분이 추천해 주신 대로 이제 할리팩스라는 곳에 왔다고 하면은 좀 더 빨리 정착하고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제가 할리팩스, 그러니까 노바스코시아 주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기후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할리팩스에 와서 이제 토론토와 비교했을 때 날씨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확실하게 덜 추운 건 사실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내륙 기후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마이너스 20도, 뭐 체감은 막 30도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가면은 막 코털이 얼고 이런 거를 제가 진짜로 경험을 했는데 할리팩스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토론토에선 저희는 이제 포터블 에어 컨디셔너를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솔직히 한 번도 틀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풍기 정도로만 해도 이제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하고, 집에 있으면은 이제 좀 그늘지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해서 이제 선풍기로만 저희도 여름을 났었거든요. 그래서 할리팩스가 이제 겨울에는 좀 비교적으로 따뜻하고 여름에는 비교적으로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게 기후적으로도 이제 괜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바닷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비션 파크 같은 거라든가 내셔널 파크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한 곳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를 keep discovering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 와서 캠핑도 많이 즐기시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파타고니아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겨울 같은데 따뜻한 이제 프리스 옷을 팔아서 되게 유명해진 이제 그런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매장이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고, 이제 캠핑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을 느끼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자연 환경, 그리고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곳을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